자, 이번에는 챕터 20입니다. 챕터 20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겁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에 관한 거. 엔트로피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 챕터 20은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연계에서의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즉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걸로 이 챕터의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자면 이건 무질서도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표기하면 무질서 척도입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게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무질서도를 따진다면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무질서도가 커지죠. 왜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액체보다는 또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무질서도는 고체에서부터 기체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자연계에서, 고립된 계에서 무질서도는 증가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얘가 있죠, 그림이. 자, 여기에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하나의 연결 통로로 이어진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걸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 한쪽은 진공 상태로 놓고요. 백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 입자를 넣어요. 그래 놓고 중간에 있는 이 밸브, 즉 이 밸브를 갖다가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만 지금 입자가 있으니까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밸브를 열어요. 이 밸브를 열게 되면은 통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입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옆으로 가서 퍼지게 되죠. 그럼 여기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퍼질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무질서한 정도는 퍼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증가한 거죠. 이러한 단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담고요. 여기다가 우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우유의 뿌연 색깔이 쭉 퍼져요. 무질서하게 퍼져요. 자,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퍼진 이러한 입자들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무질서도, 이거는 비가역 과정입니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죠. 이 과정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 이 엔트로피 S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기호, 이거는 S라고 씁니다. 이 엔트로피의 이 S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엔트로피 변화가 그럼 처음과 나중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달라졌을 때 그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나중 엔트로피에서 처음 엔트로피 값 뺀 겁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처음에서 나중 값 적분한 거예요. 뭐를요? 온도에 관한 거예요. 요겁니다. 여기서 Q는 전달된 에너지예요. 됐습니까? 어떠한 과정이 일어날 때
열로서 전달된 거고요. 그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T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구분이 가세요? 자, 이게 지금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정의인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 있어요. 19장에서. 19장에서, 단열 팽창이 있었고, 그렇죠? 등원 팽창이 있었죠. 자, 그럼 봅시다. 한 개의 온도에서, 한 개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었어요. 거꾸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건 등원 과정입니다. 등원이에요. 한 개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이쪽이 압력이고 부피라면 첫 번째 압력,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압력이에요. 첫 번째 압력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마지막 상태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겠죠. 그렇죠? 등원 과정에서는 이게 똑같죠.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가 저절로 늘어날까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봅시다. 위에다가 자, 여기다가 무게에 해당하는 구슬들을 놔요. 그럼 이 무게 때문에 일정한 부피가 정해지겠죠. 그렇죠? 일정한 부피가 정해져요. 일정한 부피가 정해지는데 이 일정한 부피가 정해졌을 때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 부피, 이때 압력, 처음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온도가 있겠죠. 근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그럼 이게 저절로 늘어날까요? 또는 이 상태에서 저절로 감소할까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지요. 자, 그러면 밖에서 에너지를 줬다고 쳐봅시다. 에너지를 줬다고 쳐보세요. Q를 가해줬다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 온도 올라가야 되죠.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은 것만큼 외부에다 일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에다 일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Q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변할 수 있을까요? Q가 없어요. 공급되는 Q가 0이에요. Q가 0인 상태에서 Q가 0이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피가 그럼 늘어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감소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온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보세요. 델타 S는 SF, S 이니셜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상수값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T분의 1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니셜, 파이널, DQ예요. 그렇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Q값을. 이걸 적분하면요. 이건 뭐죠? T분의 Q 나와요. 됐습니까? 즉 등온일 경우에 엔트로피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 변화는 등온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엔트로피 변화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예요. 외부에서 공급해준 거. 되셨죠? 그럼 만약에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차이가 크다면 이렇게 되겠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거의 근접했다면 이건 그냥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평균값을 따지기에는 오차가 많이 생기겠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근접해 있다면 그거의 평균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상태함수로 나타내 봅시다. 상태함수로 나타내면 내부 에너지 변화 이거는 dq dw였어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왔어요? 이거입니다.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1이죠. 이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dq는 d 이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dw인데 이걸 넘기니까 요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해봅시다. dw는 뭐였죠?
dw 1이에요. 기체가 한 일이니까 p 델타 v죠. dv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요. 이거는요.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전 챕터에서 했습니다. ncv dt였어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dq 여기서 dq는 d 내부 에너지 더하기 dw였어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 요거 있죠? ncv 델타 t dt요. 즉 ncv 정적 몰비열 dt dw는 뭐예요? d 그다음 p dv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였어요. 됐죠? 그럼 p는 뭐가 돼요? v분의 nRt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dq는 ncv dt 되고요. 더하기 v분의 nRt 되고요. 그렇죠? dv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양변을 t로 나눠 봅시다. t. 양변을 t로 나누면 이게 뭐가 돼요? t분의 dq는 t로 나누면 요거 이거부터 쓸까요? 그 t로 나누면 t 없어지죠. 그러면 n r 나오고 부피분의 1 dv 나오고 t로 나누면 n cv t분의 1 dt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거 양변은 이제 적분해 봅시다. 적분을 하면요. 인테그랄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t분의 dq 이거는 인테그랄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죠? n r 부피분의 1 dv 더하기 인테그랄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n cv t분의 1 dt예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였죠. 엔트로피 정의였죠. 즉 델타 S란 얘기예요. 델타 S. 엔트로피 변화. 이거는 엔트로피 파이널 상태에서 엔트로피 이니셜 상태 빼준 거고요. 그거 한 게 뭐예요? NR은 앞으로 나오죠. NR 그 다음에 V분의 1 적분하니까 ln V 이니셜 V 파이널 될 거고 더하기 ncv 앞으로 나오면 되죠. ncv 그 다음에 ln t 이니셜 t 파이널 될 거고 됐습니까? 이게 바로 기체 상태 함수로 표현한 엔트로피예요. 이게 이러한 엔트로피는요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자, 그러면 이거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적용시켜 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됐습니까?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 얘기는, 자, 봅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얘기는요. 이 입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입자들이 자유롭게 진행한다는 얘기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물통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자,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보세요. 에너지를 공급하면 또는 물통에다가 물 넣고 가스레인지에서 열을 공급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물 입장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얘는요? 감소하는 거죠. 얘는 무질서도가 증가해야 돼요. 얘는요. 왜요? 에너지 받으니까. 왜요? 엔트로피는요. 이니셜에서 파이널 T분의 dQ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놈이 증가해 보세요. 요놈이 증가하면 무질서도 증가하죠. 에너지 공급 받으니까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 입장에서는 이 물질 입장에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공급받은 게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요. 얘한테 플러스를 줬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가스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물질 입장에서는 요거 돼요. 즉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물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스 입장에서는 요 가스 입장에서는요. 감소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증가하고 얘가 준 거는 얘가 받아서 증가하는 거고 얘는 줬으니까 감소하는 거고 두 개 합하면 뭐가 돼요? 0 되죠. 두 개의 양의 합은 언제나 0 나와요. 합하면 0이요. 즉 한쪽의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한쪽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으로 하면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A 엔트로피는요. 항상 합하면 0이죠?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항상이요. 됐습니까? 자, 이게 엔트로피예요.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를 이용한 내용이 바로 바로 뭐라고 그러죠? 이상적인 엔진을 다룬 건 카르노트 엔진이 바로 이 엔트로피로 가지고 설명하는 엔진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엔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소모돼서 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질서 상태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엔진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100% 효율의 엔진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산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높여줘서 이 안쪽에 있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외부에서 가해준 에너지는 전부 내부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외부로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되셨어요?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전달되는 거, 이 엔트로피가 바로 증가하는 거라고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죠? 이 엔진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